일단 해보기의 기술. 톰 밴더빌트 지음, 윤혜리 옮김. 청림 출판 편엠. 저자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딸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배움은 아이들만을 위한 걸까? 나도 다시 초보자가 될 순 없을까? 그는 커리어를 위한 자기 개발이 아닌 단지 배우는 것, 그 자체의 즐거움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 체스, 노래, 서핑, 저글링, 그림, 보석 세공 등 다양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실수하면서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초보자로 살아가는 기쁨과 배움의 과정에서 깨달은 새로운 마음가짐을 이 책에 담았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무엇이든 처음 시작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나 자신감이 부족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혹은 교실을 가득 메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잘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 손들고 질문하기가 두려웠던 적이 있는 사람을 위한 책이다. 그리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몇 번이고 배운 뒤에도 이해는 안 됐지만 어쨌든 해낸 적이 있는 사람을 위한 책이다. 완주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으면서도 경주에 참가한 적이 있는 사람을 위한 책이기도 하다. 이 책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자 어색함의 대잔치다. 리포맨에 나오는 대사를 빌리면 이 책에서는 어려운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뛰어드는 것을 다룬다. 이 책은 어떤 일을 처음 접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이자 좌절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구급 상자이며 헤쳐나가기 위한 생존 가이드다. 즉, 서툴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면서도 짜릿함을 느끼는 단계의 초보자를 위한 책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혹은 왜 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책이 아니다. 이 책은 당신이 뭔가를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책이라기보다 뭔가를 배울 때 기분이 더 나아지게 해주는 책에 가깝다. 이 책에서는 당신이 몇 살이든 상관없이 인생을 마법처럼 보이게 하는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행동을 다룬다. 이 책에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을 다룬다. 그리고 그 중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 배우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내 경우에는 체스를 배우면서 이 모든 과정이 시작되었다. 내 안에 뭔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이는 사실상 우리 딸 덕분이었다. 처음으로 부모가 되는 일은 대표적인 초보자 경험이다. 초보 부모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책 몇 권만을 읽으며 기세등등하게 아이를 만날 준비를 하고 부모가 된 첫날 초보자 코스의 시작점에 선다. 예일대학교 철학가 LA 폴 교수는 이렇게 썼다.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더라도 책을 읽거나 주변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으면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어쩐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산이다. 그녀의 글에 따르면 육아는 지식적으로 특별한 경험이다. 즉, 해보기 전에는 쥐뿔도 모른다는 뜻이다. 초보 엄마, 초보 아빠는 눈을 깜빡이고 숨을 쉬는 이 생명체를 어떻게 안아야 할지조차 모른다. 아이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느라 애를 먹는다. 카시트 방향을 앞으로 할지 뒤로 할지와 같은 고민을 하며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다. 유모차와 씨름을 벌이기도 한다. 모르는 게 생기면 바로바로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는 것이 일과가 된다. 모든 분야의 학습 과정이 그렇듯 좋은 부모가 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한 연구에서는 초보 부모들이 예시 가정의 집안 환경에서 아이에게 위험한 요소를 절반도 식별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초보 부모는 초보 선생님이기도 하다. 우리는 자신이 어렸을 때 뭔가를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를 알아낼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훌륭한 선생님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가르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때로는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다시 배워야 하기도 한다. 나는 딸이 만 3살 때 딸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쳤다. 그런데 그때 보조바퀴를 달아주는 실수를 했다. 딸은 공원에서 신나게 자전거를 타다가 너무 빨리 커브를 도는 바람에 넘어지고 말았다.
보조바퀴는 자전거를 타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자신감을 심어준다. 이러한 착오 없는 학습은 학습자의 기분을 더 좋게 할 수는 있겠지만 실수를 통한 학습이라는 크나큰 기회를 앗아간다. 팔에 끼우는 튜브를 착용하고 수영할 때와 마찬가지로 보조바퀴를 달고 자전거를 타면 실제 자전거를 탈 때 느낌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보조바퀴와 페달을 모두 떼어버렸다. 나만의 밸런스 자전거가 탄생했다.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나 역시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어린 시절의 학습에 갑자기 온 관심이 쏠렸다. 체스판이 아니었다. 피아노도 그랬다. 축구, 태권도, 합창, 스케이트보드. 그런데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자꾸 떠올랐다. 나는 딸이 학습 경력을 쌓아가는 동안 곁에서 항상 지켜보는 감독관이 되었고 딸이 여러 차례 발전해 나가는 동안 대기실에 앉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정작 나는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배워왔을까? 물론 우리는 모두 조금씩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학습한다. 그러다 문득 체스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딸이 뭔가를 배우는 동안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지 말고 딸과 함께 배우는 것이다. 체스를 배웠을 때처럼 딸과 똑같은 것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는 이상하리만큼 참신한 개념이다. 구글 검색창에 아이와 함께 배우기라고 치면 아이들의 학습 효과를 향상하는 방법만 잔뜩 나온다. 어른의 배움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나 보다. 그런데 내가 뭘 배우고 싶은 걸까? 아이디어를 얻고자 인터넷에 질문글을 올렸다. 나이 들어서 배울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금세 첫 번째 답변이 달렸다. 글쓰기 수업은 어떠세요? 우주에서 내게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 나는 어떤 기술을 배울지 고르는데 몇 가지 대략적인 기준을 세웠다. 태어나면서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모두 가끔은 초보자가 된다. 초보자가 되기란 어려운 것이다. 뭔가를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편이 기분 좋다. 세상의 어떤 분야에서는 초보자에게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지만 칭송하는 이름을 붙여주지는 않는다. 초보자란 멍들고 상처있고 발을 헛디디고 실수하는 존재지만 그렇다고 해도 초보자가 되는 건 멋진 일이다. 내가 이 책을 통틀어 전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깨달은 사실, 즉 바로 이 초보자 단계에서 마법이 일어난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면 자신을 둘러싼 세상이 새롭게 느껴지고 무한대의 수평선 놓인 기분이 든다.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떼며 탐험의 영역을 넓혀가는 동안 하루하루는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 찬다.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 실수조차도 힘이 된다. 여태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실수이기 때문이다. 내가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된 계기는 부모가 된 것이었다. 부모가 되면 이상한 위치에 놓인다. 선생님인 동시에 학습자가 된다. 거의 매일 나는 딸에게 농구공 드리블하는 법, 성냥 켜는 법, 축구공 던지는 법 등 뭔가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인다. 당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일은 대부분 아주 옛날에 배운 것이고 이제 더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다 어느 날 딸이 집에 수학 문제를 가지고 오면 나는 이런 일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잘못된 추정을 떨치며 갑자기 다시 배우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 이 모든 경험을 아이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자신의 눈으로 보기도 한다. 우리 동네 스케이트장은 비슷한 실력으로 스케이트장을 돌아다닌다는 아이들과 부모로 가득하다.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했던 일을 여전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당신은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기술은 몸에 저장된 기억과 같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면 더 좋다. 인공암벽에서 줄을 잡고 내려오기, 쿠키 만들기, 새로운 게임하기 등 어떤 것이라도 좋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과 아이의 성장이 제로섬 게임의 경쟁 상대가 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아이들의 학습이란 꼭 부모가 멀리 떨어져서 관리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아이들만의 것이라고 굳게 생각했던 배움이 어린 시절에 끝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실험은 계속되고 있다.
내가 띄운 작은 배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한 일 중에 내가 예전에 배웠던 것은 하나도 없다. 모두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 끝났으니 당신이 시작할 시간이다.